2024년에는 15초에서 30초 이내의 쇼폼 콘텐츠가 유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쇼폼 콘텐츠 릴스로 월 매출 1억 찍었어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라이브 특강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잘나가는 쇼핑몰들의 필수 마케팅. 잘나가는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1억 정도 억대 매출을 달성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잘나가는 쇼핑몰들의 필수 마케팅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필수 마케팅이 과연 뭘까? 바로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잘나가는 쇼핑몰들은 전부 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라이브 특강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대표님들께서도 과연 이 잘나가고 있는 쇼핑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인 콘텐츠 마케팅을 내일 당장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또는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입수 요소 있죠. 이 유입수 요소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아울러서 우리는 광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문제가 뭡니까? 광고는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쇼핑몰을 계속해서 디벨롭해 나가면서 결국 이 광고로 지출하는 금액을 줄여야 우리의 순수익이 늘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이, 물론 광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광고를 잘 돌리는 것도 광고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서 같이 가야 되는 거, 무료 마케팅, 돈 안 드는 이 마케팅도 같이 곁들여서 줘야 이 유입수 요소를 올릴 때 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콘텐츠 마케팅은 내 쇼핑몰에 타겟들이 볼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대표님들의 쇼핑몰에 타겟이 누구인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타겟이 정해졌으면 이 타겟들이 볼만한 콘텐츠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어디에 발행합니까? 이거를 SNS에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콘텐츠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의 콘텐츠는 바로 15초에서 30초 이내의 쇼폼 콘텐츠예요. 2024년에는 15초에서 30초 이내의 쇼폼 콘텐츠가 유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쇼폼 콘텐츠 릴스로 월 매출 1억 찍었어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쇼폼 콘텐츠를 하나 만들 때 이거를 막 제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빵빵 터지는 콘텐츠 처음부터 만들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일단 만들어 봐야 되겠다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행을 잘 몰라서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몰라요. 물론 트렌디하게 만드는 거는 좋아요. 당연히 좋죠. 트렌디하게 만들면. 그런데 저는요, 대표님들은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튜버가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쇼핑몰을 하는 셀러예요. 이 쇼핑몰을 하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0과 1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거기서 뭐 트렌드를 더 잘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하냐 마냐에 많이 달려있다. 세 번째 이유, 시간이 없어요. 요거 아마 제일 많이 해당되실 겁니다. 제품 키워드 찾고 소싱하고 기획하고 등등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의 상황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채용이에요. 채용을 하셔가지고 대표님의 시간을 사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적당한 루틴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콘텐츠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 콘텐츠를 1일 1영상 또는 1일 1쇼츠를 해야 된다는 꼭 그런 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당한 루틴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 7일 중에 내가 하나만 올릴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나라도 올릴 수 있는 적당한 루틴을 먼저 세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분들은 사실 핑계예요. 핑계. 그러면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쇼폼을 같이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대표님들. 만들 때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제 선정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주제 선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예시들을 들고 왔어요. 물론 막 특출난 예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 선정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내가 1년 뒤에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정도로 너무 나한테 과하지 않는가? 숏폼 콘텐츠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쇼핑몰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힘을 조금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숏폼 콘텐츠를 할 때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 추천류 콘텐츠예요. 대표님들도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 분명 이런 류의 콘텐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콘텐츠는 이런 겁니다. 소라색 셔츠와 어울리는 슬랙스 추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번 여름 무조건 소장해야 되는 신발 추천. 그리고 세 번째 거 한번 보면은 와이드 팬츠와 어울리는 상의 추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와이드 팬츠와 어울리는 뭐 바람막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맨투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너무 루즈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쇼품 콘텐츠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라고 했어요? 15초에서 30초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거를 넘어가지 않도록 짜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룩북 콘텐츠예요. 룩북류 콘텐츠. 제가 이번에 좀 SNS 계속 하면서 재밌게 봤던 게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3대 600의 헬창 룩북이라는 거예요. 나는 헬스에 1도 관심도 없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초점 맞춰주세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신체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룩북 콘텐츠.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이제 옹크트리가 하면 좋겠죠. 어깨 넓이 40cm 오저비 룩북 이래가지고 오저비인데 그 오저비의 콤플렉스가 보완이 되는 듯한, 실제로도 이 콘텐츠에 보여주는 룩북의 룩은 예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의류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런 거 6677 사이즈의 체형 커버 룩북 이런 것도 준비를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주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해낼 수 있죠. 결국은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콘텐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정보성 콘텐츠예요. 정보성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모는 왜 이름이 기모일까? 어쩌면 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콘텐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모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은 본인 쇼핑몰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쇼핑몰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겠죠. 자, 그럼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저 맨투맨 정보점요. 아니면은 저 후드티 정보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쇼핑몰로 유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서치해가지고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생각을 해내봤지만은 대표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아이디어가 훨씬 더 뛰어난 대표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정보성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콘텐츠는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띄고 왔는데 바로 스토리형 콘텐츠예요.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릴스 안에 제목은 엽떡 알바하다가 번호 따인 썰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옷 갈아입는 영상을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재생되는 그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오는 스토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웃긴 썰이라든지 뭐 참신한 썰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15초에서 30초 내로 내레이션에서 자막으로 풀어놓고 영상은 옷을 갈아입는 여러 가지 룩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청 지속 시간 때문이에요. 그 콘텐츠에 참여하는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콘텐츠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썰들을 풀면은 되게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주제를 딱 정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전, 제작을 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두 번째는 숏폼 제작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일단은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촬영은 피팅 촬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똑같냐? 조건들이 똑같아요. 자연광에서 찍고요. 구도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배경 깔끔하게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숏폼은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팅 촬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연광에서 하는 게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연광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연광을 활용하는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은 밤에 방에서 인조광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들이 카메라 테스트를 해 가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연광은 아닌데 저는 자연광을 추천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삼각대로 고정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월화수목금이 있으면은 내가 그 중에 딱 하루를 숏폼 촬영하는 날로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숏폼 촬영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주제를 미리 짜놓고 그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촬영까지 만약에 끝이 났다 하면
하면은 뭐가 남았죠? 편집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집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편집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요.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캡컷이 있겠고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봤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캡컷이에요. 휴대폰으로도 되고요. 컴퓨터로도 되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원래 계속 만들다가 컴퓨터로 넘어와서 만들어 보니까 되게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 상황에 맞게 좀 더 편한 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캡컷으로 뭘 하느냐? 일단 기본, 제일 영상 편집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컷 편집입니다. 자르고 붙이고 있죠.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실 이런 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찾아보고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거 별표, 자막이랑 내레이션은 필수예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기가 조금 부끄러운 분들은 타입캐스트라든지 막 그런 걸 쓰시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 본연의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 목소리랑 거기에 맞는 자막 그리고 컷 편집 이 정도만 하시면은 사실 콘텐츠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화면 전환이나 효과음 같은 것들을 넣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특강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거 딱 한 편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특강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